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새벽 집안에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 이게 뭐야? 어떡해! 어떡해! 라는 둘째 형부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기에 우리 모두 거실로 뛰쳐나갔는데요. 둘째 형부가 뭔가를 손에 들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아직은 잠이 덜 깬 엄마가 눈을 비비며 물었어요. 자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뭔가? 장모님, 어떡해요? 대체 얘네들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니까 자네 손에 들고 있는 그 시꺼먼 게 뭐냐니까. 엄마가 다시 눈을 비비더니만 제게 말했어요. 너 가서 엄마 안경 좀 가져와봐. 알았어. 엄마의 말에 제가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던 엄마의 안경을 들고 나왔는데요. 그때까지도 둘째 형부가 안절부절 못한 채 뭔가를 열심히 가리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쓴 엄마가 성큼성큼 걸어서 주방으로 갔고 곧 엄마가 뒷목을 잡으며 외쳤어요. 세상에나?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미역인 거야? 김서방,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니 그게 오늘이 장모님 생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미역국이라도 끓여드리려고 냄비에 이 자른 미역 한 봉지를 다 넣었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막 변신을 하는 거 있죠. 진짜로 아까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몸을 꿈틀꿈틀 거리더니만 순식간에 불어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제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역부족이었어요. 오늘 처음 알았는데 미역 얘네들이 고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둘째 형부가 주절주절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부의 말에 어이가 없었던 모양으로 엄마가 다시 버럭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그런 곳에 미역국 끓이는 법도 잘 나와 있던데 컨닝이라도 하던지 하지.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그게 아니라 우리 가족 인원이 꽤 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이 끓이려고 했죠. 이건 많은 정도가 아니잖나. 아주 그냥 미역으로 산을 쌓았구만. 가스레인지에 흘러 넘치다 못해 바닥까지 수북히 흘러내린 미역을 보며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화나셨어요? 저는 진짜 장모님 미역국 끓여드리려고 그랬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화내지 마세요. 역시나 둘째 형부가 필살기를 이용해서 엄마의 마음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평소 둘째 형부는 애교가 철철 흘러 넘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철이 조금 없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철부지 둘째 형부로 인해 집안이 항상 시끌벅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세 자매가 있는데요. 제 위로 언니 둘은 결혼을 했고 저는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딸만 셋이었지만 셋 다 무뚝뚝해서 엄마의 불만이 많았어요. 아니 나는 분명히 딸만 셋을 낳았는데 어떻게 된 게 아들만 셋이 있는 기분이야. 어쩜 딸 셋이 지 아빠를 꼭 닮았는지 모르겠어. 엄마가 아빠를 흘겨보고 있었지만 역시나 아빠는 상관도 하지 않는 듯해 보였어요. 그러던 와중에 첫째 언니가 결혼을 했는데 첫째 형부조차도 무뚝뚝함 그 자체였다고 해야 할까요? 아빠보다 더 말이 없었으니 엄마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은 점점 침묵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할 때나 TV를 볼 때나 엄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언니가 형부를 데리고 왔는데요. 형부는 우리 집에 처음 온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빠르게 적응을 한 건 물론이었고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 집에 살았던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엄마가 요리를 하고 있으면 따라다니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장모님, 이 잡채 완전 환상적인데요? 그래? 맛있어? 우리 집 사람들은 음식을 만들어 놔도 도통 맛있다는 말을 안 하는데 이런 얘기는 자네한테 처음 들어보네. 이거 완전 대박 맛있는데요? 장사해도 대박 나겠어요. 둘째 형부가 잡채를 정신없이 먹으며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엄마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어쩜 먹는 것도 이렇게나 복스럽게 먹을까나. 아주 그냥 다 마음에 든다니까. 엄마가 대놓고 칭찬을 하자
둘째 형부는 더욱더 엄마에게 예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엄마는 둘째 형부가 온다고 하면 버선발로 반길 정도로 좋아했고요. 그러던 중 결혼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둘째 언니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분양받은 아파트가 결혼하고 몇 달 있다 입주잖아? 그래서 결혼식을 그때로 맞추려고 했는데 시댁에서 결혼식을 먼저 하라고 해서 하는 거라 지금 조금 난감하거든? 몇 달짜리 전세나 월세를 구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그렇긴 하지. 그래서 니들 생각은 어떤데?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몇 달간만 여기 들어와서 살면 안 될까? 그러니까 김서방이랑 둘이 여기 들어와서 살겠다고?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오래 있진 않을 거고 입주할 때까지만 있을게. 혹시 김서방이랑은 상의해 본 거야? 옛말에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 말이 있는데 너야 그렇다 치더라도 김서방이 처가살이 하려고 할까? 엄마, 그 사람 겪어보고도 그런 말을 해? 그 사람은 그냥 해맑은 사람이잖아. 그냥 아무 생각도 없어. 오히려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반찬 자주 먹는다고 좋아하고 있으니까 말 다 한 거지 뭐. 둘째 언니의 말에 순간 엄마의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는데요. 엄마가 기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김서방만 괜찮다고 하면 나는 그냥 찬성이지. 당신 생각은 어때?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 그래야지. 별 수 있겠어. 아빠도 대수롭지 않게 말을 했기에 둘째 언니가 신이 난 표정으로 둘째 형부에게 전화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 둘째 언니 부부는 결혼식을 올렸고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물론 둘째 언니와 형부가 들어온 뒤로 집안 분위기가 밝아진 건 분명해 보였지만 그와 함께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엄마 생신이라 둘째 형부가 미역국을 끓여드린다며 냄비에 자른 미역 한 봉지를 넣고 끓였던 모양인데요. 나중에 자른 미역 봉지를 보니 32인분이라고 써있던데 그걸 전부 넣고 끓였으니 그 뒤 상황은 처참할 정도였습니다. 그 모습에 가족 모두가 기겁을 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특히나 엉망진창이 된 주방을 보던 엄마가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말했어요. 김서방, 이거 한 봉지를 다 넣은 건가? 저는 우리 가족 인원이 꽤 많다 보니까 이 정도도 모자랄 줄 알았거든요. 아니 무슨 미역이 뻥튀기도 아니고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장모님, 화나셨어요? 제가 다 치울 테니까 화 푸세요. 둘째 형부가 엄마에게 애교를 부려대고 있었고 둘째 형부의 애교에 엄마의 표정이 서서히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형부는 사건을 끊임없이 몰고 다녔고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형부가 자동차를 샀다며 자랑을 했어요. 장인 장모님, 제가 이제부터 장인 장모님 여행은 책임지겠습니다. 어디 가고 싶은 데 없으세요? 갑자기 차를 샀단 말인가? 새 차를? 아니요. 제가 장롱면허다 보니까 우선은 중고차를 샀습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너무 멀어서 힘들더라고요. 뭐? 장롱면허라니? 그럼 자네 그동안 운전 안 해봤다는 말인가? 그렇죠. 운전면허만 따놓고 운전을 안 해봤죠. 둘째 형부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대답을 했고 엄마가 걱정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장롱면허라고 하면서 운전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도 운전을 해봐서 알지만 그 운전이라는 게 면허만 있다고 그냥 막 하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도 도리연수 받으려고 신청해놨습니다. 그래? 아주 잘했구만 잘했어. 역시나 우리 둘째 사이가 현명하다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둘째 형부를 칭찬했는데요. 그 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우선 도로 연수를 시작한 둘째 형부의 얼굴에 자신감이 가득해졌고 며칠 뒤 주말 둘째 형부가 부모님을 앉혀놓고 말했어요. 가평 쪽으로 가다 보면 경치 좋은 맛집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운전 연수는 다 한 건가? 그럼요. 가르치는 사람이 아주 출중하다고 얼마나 칭찬을 했는데요. 제가 엄청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같이 나가요. 그래? 그럼 잠깐만 기다려보게나. 오랜만에 경치 좋은 곳 가는데 예쁘게 치장 좀 하고 가야겠구만.
엄마가 방에 들어가서 드라이도 하고 정성껏 화장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에 비해 아빠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그냥 점퍼 하나만 걸칠 뿐이었고요. 잠시 후 우리는 형부가 운전하는 차에 올라탔는데요. 조금은 긴장했던 모양으로 형부가 뭔가를 잘못 눌렀던지 순간 앞 유리창 와이퍼가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놀라서 말을 했어요. 김서방, 정신 사납게 와이퍼는 왜 켰는가? 잠깐만요. 제가 아직 차에 익숙지가 않아서 잘못 누른 것 같아요. 형부가 다시 이것저것들을 누르기 시작하더니만 급기야는 자동차 앞 유리에서 물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고 와이퍼가 열심히 닦아내느라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지나가던 사람들조차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형부는 여전히 이것저것들을 눌러보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어요. 결국 아빠가 짧게 한숨을 내쉬는 듯 하더니만 앞으로 몸을 기울여 손을 뻗어서 와이퍼를 중지시켰고 둘째 형부가 감탄하듯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이 차 타보셨어요? 아니, 라미 아빠가 다시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혹시나 둘째 형부 기분이 상할까 싶어 엄마가 급히 말을 했어요. 김서방, 이제 슬슬 출발해 보자고. 우리 오늘 오리 화덕구이 먹는 거 맞지? 그럼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아주 맛있는 오리고기 사드릴게요. 형부가 엑셀을 밟는 모습이었는데 어찌나 세게 밟았던지 차가 앞으로 쑥 하고 전진했고 부모님 두 분 다 놀란 모양으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부모님이 서로 손을 맞잡은 건 처음 봤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골목을 빠져나와 도로로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는 거의 난장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형부는 끼어들기부터 제대로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김서방, 내비가 좌회전 하라고 하잖아. 장모님, 잠깐만요. 아마 다음에도 좌회전할 곳이 있을 겁니다. 옛말에 모르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운전 연수 가르쳤던 사람이 자네 실력이 출중하다고 했다면서 도대체 뭘 배운 건가? 평소 웬만하면 입을 열지 않던 아빠가 불만스레 말을 하고 있었기에 약간은 기죽은 목소리로 형부가 대답했어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이렇게 늦게 가면 어떡해? 지금 속도가 20km가 뭐야? 리어커도 이것보다 빠르겠구만.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 났잖아. 장인어른,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이니까요. 김서방, 앞을 봐야지. 뒤를 보면 어떡해? 아빠의 말에 형부가 놀란 채 엑셀을 세게 밟았던 모양인지 몸이 뒤로 젖혀질 정도였는데요. 엄마 아빠가 더욱 손을 꽉 맞잡은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형부가 다시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기 장인어른, 여기 빨간불은 왜 들어온 걸까요? 뭐? 빨간불? 그거 기름이 없다는 거잖아. 아, 기름이 없다는 말이군요. 그럼 주유소가 나오면 바로 들어가야겠네요. 아니, 먼 길 가는데 출발하기 전에 기름은 확인을 했어야지. 장인어른, 죄송한데 지금부터는 운전에 집중을 좀 해야 하니까 잠시만 말씀을 자제해 주시겠어요? 결국 잠시 후 우여곡절 끝에 주유소에 무사히 들어갔는데요. 아빠가 긴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했어요. 아니, 차 주유구가 왼쪽에 있는데 반대편에 차를 세우면 기름은 어떻게 넣을 건가? 그것도 셀프 주유소에서. 참말로 답답하구만. 아, 그렇군요. 그럼 다시 돌아서 반대편으로 세우겠습니다. 그 말에 부모님이 눈빛을 교환하며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엄마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우리는 저 앞 편의점에 가서 커피나 하나 사가지고 오자. 오늘따라 커피가 왜 이렇게 땡기지? 지금? 그래. 기름 넣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얼른 갔다 오자고. 엄마가 제 손을 잡아 끌고는 편의점으로 향하는 듯 하더니 잽싸게 도로에 서 있던 택시를 잡아 타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뭐 하는 거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심장도 안 좋은데 저 차 타고 가다가는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이럴 때는 그냥 톡 끼는 게 상책이야. 뭐? 그럼 형부랑 언니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간다고? 나 이대로 저 세상 가고 싶지 않다. 내 나이가 아직 한창인데 저 세상으로 갈 수는 없잖니. 당신도 그렇지? 그렇게 엄마가 저를 택시 안으로 밀어넣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잠시 후 둘째 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엄마가 말했어요. 얘, 오리고기는 니들 둘이 맛있게 먹고 와. 오리고기 먹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잖니? 김서방한테는 드라이브 즐거웠다고 꼭 좀 전해주고. 라며 엄마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집에 돌아온 둘째 형부가 잔뜩 삐쳐서 말도 안 하고 있었기에 엄마가 둘째 형부를 달래주기도 했습니다. 그 뒤 엄마는 두 번 다시 둘째 형부가 운전하는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또다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날도 주말이어서 엄마 아빠는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둘째 언니는 방 안에서 그리고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형부가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기에 제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형부, 주방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배가 좀 출출해서 냉동고 열어봤더니 떡이 있길래 떡으로 뭐 좀 만들어 볼까 해서. 형부 요리 못 하시잖아요. 이건 그냥 쉬운 거라 괜찮어. 형부가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기도 했고 냉동고에 가래떡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가래떡으로 할 수 있는 요리라고 해봤자 떡볶이 정도겠지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은 채 TV에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주방에서 둘째 형부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뜨거! 형부,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처제는 그냥 TV 보고 있어. 라며 둘째 형부가 말을 하고 있던 와중에도 퍽 하고 무엇인가가 사방으로 튀고 있었고 형부가 다시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뜨거! 그 소리에 엄마가 다급히 문을 열고 뛰쳐나와서 소리쳤어요. 이게 뭔 소리야? 뭐가 터진 거 아니야? 장모님, 별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떡 요리를 하고 있거든요. 떡 요리? 네, 그냥 떡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계세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예, 별거 아니에요. 둘째 형부가 말을 하고 있던 찰나에 무엇인가가 다시 폭발하듯 튀어올랐고 둘째 형부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뜨거! 엄마! 뜨거! 둘째 형부가 주방 바닥에 주저앉더니만 잔뜩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뭔가가 빵 터지면서 계속해서 튀어오르고 있었기에 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형부가 급히 철물을 쓰듯 싱크대에 있던 큰 양푼을 머리에 뒤집어 쓴 채 주방 한 구석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서방, 대체 이게 뭔 난리인가? 장모님, 곧 괜찮아질 거니까 잠깐만 들어가 계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지금 전쟁 났나? 이게 웬 난리야. 그 와중에도 터지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고 여기저기서 뭔가가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형부가 다시 몸을 비틀며 주방에서 튀어나왔고 엄마가 자세히 보더니 물었어요. 저거 떡 아닌가? 장모님, 저기 가스레인지 불을 꺼야 하는데 어떻게 끄죠? 장모님, 떡이 완전 정신이 나갔나 봐요. 이리저리 튀고 쟤들 왜 저러죠? 자네 설마 냉동떡을 기름에 튀긴 건가? 네, 근데 쟤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자네 때문에 제명에 못 살겠구만. 결국 아빠가 두꺼운 점퍼와 모자까지 눌러쓰고는 주방으로 가서 가스불을 껐는데요. 그때까지도 떡들이 하늘 높이 사방팔방으로 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둘째 형부가 기겁을 한 채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있었고요. 결국 주방 바닥은 기름 천지가 되었고 엄마가 다시 한번 뒷목을 잡은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냉동 가래떡을 그냥 기름에 튀기는 사람이 어딨어. 저거 다 어쩔 거야. 주방 바닥에 기름 천지인데. 장모님, 쟤들이 조금만 안정되면 제가 싹 다 치울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둘째 형부가 말을 하고 있던 사이에도 떡들이 공중으로 튀어오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둘째 형부가 다시 양푼을 뒤집어 쓴 채로 엄마 등 뒤에 숨어서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었던 나머지 엄마가 혀를 차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아빠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참나, 우리 둘째 사이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루하지가 않구만. 암튼 우리 둘째 사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건 확실해. 내가 평생 웃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자네 때문에 웃는구만. 장인어른, 제가 좀 웃기긴 하죠. 난장판이 나긴 했지만 장인어른께서 웃어주시니까 이 사이도 조금은 힘이 나네요. 암튼 입만 살아서는 힘이 나긴 뭐가 힘이 나. 주방 난장판 받는 거 어쩔 거야. 자네 때문에 오늘 저녁은 다 먹었구만. 장모님, 오랜만에 짜장면 시켜 먹을까요?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둘째 형부가 여전히 양푼을 뒤집어 쓰고 엄마를 달래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아빠가 다시 웃음을 터뜨린 채 배까지 잡고 큰 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심란해 죽겠구만. 당신은 뭐가 웃긴다고 그렇게 웃어대고 있는 거야. 엄마의 말에 형부가 다시 배시시 웃는 바람에 가족들 모두 웃음을 터뜨려야만 했답니다. 그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무뚝뚝하던 아빠 입에서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둘째 형부와 시종일관 대화를 하며 웃기를 반복했습니다. 평소 말이 없기로 유명했던 아빠가 자주 웃으며 이것저것들을 물어오자 둘째 형부도 신이 난 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어요. 어느 날은 형부가 어떤 유튜버가 하던 것을 따라한다며 열심히 댄스를 추고 있었는데요. 아빠가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대단하다는 듯이 말을 했고요. 참말로 대단하다니까. 난 평생 살면서 네 아빠가 저렇게 웃어대는 거 처음 봤잖니. 그러게. 둘째 형부가 진짜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아. 그때 아빠랑 큰 집에 갔을 때 말이야. 아빠가 큰아빠한테 둘째 형부가 떡 튀기다가 난리 났었다고 하면서 신나서 그 난리를 설명하기도 하더라니까. 네 아빠가 그랬단 말이야. 참 별일도 다 있네. 그래도 난 둘째 형부한테 고맙더라고. 요즘 들어 아빠 인상까지도 바뀌고 있는 것 같아. 하긴 그 부분은 둘째 사이 공이 크긴 하지. 라며 엄마가 둘째 형부의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그 뒤 둘째 언니 부부는 신혼집으로 들어갔지만 둘째 형부는 지금도 자주 찾아와서 아빠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며칠 전 둘째 형부가 놀러와서 닭볶음탕을 만들겠다며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엄마가 기겁을 한 채 뜯어말리는 모습에 예전 일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